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57,000달러를 뚫어낸 뒤에 단기 조정을 받으면서 다지기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비트 차트 기준으로는 6,900만원대까지 후퇴했다가 다시 7천만원 선으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비교적 수월하게 58,000달러까지 돌파력을 보여준 만큼 이제 전고 돌파 시도가 멀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의 전망이 눈에 띄는데 비트코인이 신고가 경신이 가능하고 8만 달러 선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신고가에 달성하기 전에 아주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 적극적인 전망을 제시해왔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톤 베이지의 분석인데 5만 달러 미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일은 제발 없으면 좋겠지만 어떤 근거들을 제시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꽤 재미있는 또 의미있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은 지난해 블록체인 기업 가운데 최초로 국제 송금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는 표준 ISO 20022에 가입하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리플의 선구안이 입증된 사례다, 이런 우호적인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리플의 방식을 따라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리플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업비트가 이번에도 또 뭘 하려나 봅니다. 일부 김치코인 프로젝트 팀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하면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명 자료를 요구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김치코인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커뮤니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하필 카카오코인으로 불리는 디카르고가 소명자료 요구를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카카오 관련 코인을 아예 손절하기 위한 목적인지 코인 프로젝트 팀들을 길들이기 위한 차원인지 업비트가 자기들 살겠다고 지난번 무더기 상패를 단행했을 때 하도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인지 이런저런 말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도 있고 우려 담긴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58,000달러를 돌파한 뒤에 현재 57,000달러 전후를 오르내리면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8,0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튕긴 뒤에 조정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 있지만 과연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지 대폭 하락세를 보인 뒤에 전고 돌파에 나설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먼저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활성 주소수가 급증한 만큼 곧 6만 달러 테스트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인용한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은 10월 들어서 30% 상승했고 7일 평균 네트워크 활성 사용자 수가 19% 증가한 28만 4,179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글래스노드는 이와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시장 참가자는 역사적으로 초기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라면서 강세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특히 10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불크로스가 임박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은 장기 강세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고 곧 더 강력한 매수 압력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통해 비트코인이 6만 달러 돌파 시도에 조만간 나설 것이라는 점을 아예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7월 저점 이후 90% 이상 급등한 뒤에 신고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라면서 8만 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최근 랠리는 글로벌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식과 채권, 금의 가격 하락세와는 대비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 아테 책임자인 비자이 아야르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그는 비트코인 신고가 경신은 가능하다, 차트에 입각해서 8만 달러에서 8만 5천 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다만 단기 저점은 5만 달러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5만 1000달러를 돌파한 뒤에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에서 일목균형표도 과거에 추가 상승을 예고했던 시그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서 단기 모멘텀이 장기 추세를 넘어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인 톰 베이지의 경우에는
차이킨 머니플로우 CMF 지표를 인용하면서 CMF가 제로 라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건 시장의 약세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CMF는 일정 기간 동안 매수와 매도 압력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를 움직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매수 압력이 높아지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매도 압력이 높아집니다. 톰 베이츠는 현재 CMF가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도 압력이 높아진 상태라는 것을 근거로 하향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톰 베이츠는 이어서 일봉 차트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거래량은 지난 5월 19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기록하기 전에 5만 달러 밑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MB 크립토는 온체인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의 포모 심리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AMB 크립토는 개인 투자자는 장기 시장 구조 형성에 기여하지는 않지만 주요 저항선을 지나 랠리를 촉발하는 데는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용된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수신 주소 수는 연간 평균치를 훨씬 밑돌고 트랜잭션 수도 2020년 평균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MB 크립토는 지난 몇 주 동안 장기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42,000달러, 5만 달러 선까지 끌어올렸지만 추가 저항선을 깨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자들의 포모 심리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사실 이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나 좀 비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분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급 결제 시스템 페이드 와이어 펀드 서비스에 ISO 20022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ISO 20022는 전자 메시지 교환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로 이 시스템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안전한 방법으로 빠르게 실시간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현재 2025년까지 모든 준비 통화의 지불 시스템의 보편적인 표준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전 세계 고액 결제의 80%는 이 표준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이 기대 이상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공교롭게도 리플 블록체인의 결제가 이미 ISO 20022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은 이미 지난해부터 ISO 20022를 준수하고 있고 당시의 리플 수석 부사장 애쉬 빌라는 이 새로운 표준이 리플넷과 함께 향후 10년 안에 결제 산업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의 지급 결제 시스템이 리플과 동일한 시스템에서 실행이 되는 것인데 ISO 20022에는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리플이 최초로 준수했고 현재 리플을 비롯해서 XDC, 스텔라 루멘, 아이오타, 알고랜드 등이 이 표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리플이 채택한 표준을 따라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 결정을 한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리플이 세상의 변화에 상당히 빠른 속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번에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는 재미있는 리서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도 현지 미디어 타임스 오브 인디아 보도 내용을 보면 브로커 추즈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인도 암호화폐 보유자가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고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 보유자를 보유한 국가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비율로 볼 때 인도 인구의 7.3%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백분율 기준 인도의 암호화폐 보유자 비율은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비율로는 우크라이나가 12.73%로 가장 높았고 러시아가 11.91%, 케냐가 8.52%, 미국이 8.31%로 나타났습니다. 업비트가 또다시 개미 투자자들의 심장을 졸이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김치코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업비트가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업비트가 프로젝트 팀에게 개발 이력과 온체인 활동, 팀 역량, 재정 건전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미달 프로젝트에는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들을 보면 A코인 개발사는 업비트로부터 내부 평가 기준 중 3가지 항목이 기준 미달이라면서 설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B코인 개발사의 경우에도 업비트로부터 비슷한 설명 요구를 받았는데 B코인의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보유 중인 코인 물량에 대한 자료도 체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체 어떤 코인이 업비트에 타겟이 됐는지, 대체 어떤 목적으로 소명을 요구한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인리스는 이와 관련해서 10월 12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명 자료 요구 여부를 밝힌 프로젝트들을 정리해서 알렸습니다. 소명 자료 요구가 없다고 밝힌 프로젝트는 보라와 피르마체인, 엠블, 알파쿼크, 코박, 메타디움, 밀크, 캐리 프로토콜, 아하토큰, 무비블록, 아르고, 메디블록, 휴먼스케이프, 온버프, 페이코인, 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소명자료 요구를 받았다라고 밝힌 프로젝트가 현재까지 디카르고가 있습니다. 특히 디카르고의 경우에는 카카오페이와 협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여서 카카오코인으로도 불리는데, 앞서 업비트는 운영사 두나무가 보유한 마로코인을 연관코인으로 분류해서 특근법 시행 전에 전격 상장 폐지시켜서 자기들 살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강제 피해를 입힌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문제가 있는 코인이 정리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일들은 부디 상식적인 수준에서 별다른 의도 없이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